우리가 잠든 사이 월급을 벌어다줄 월급 르팡즈, 저는 이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갱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자판기입니다. 네, 이제 조금 발음이 되는 듯 했는데 됐습니다. 자,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종목자판기 안석훈 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열심히 흔들어줘야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글로벌 미디어 전쟁의 서막과 네. 그 다음에 일막까지 들어봤어요. 네. 그러면서 힌트로 주셨던 게 왠지 라이온스 게이트 이거 인수될 것 같다. 네. 또 이제 저 피인수 기업 좋아하지 않습니까? 피인수 기업은 한 방에 대박 나거든요. 그렇죠. 네. 뭐 프리미엄 막 이만큼 얹어주면 그만큼 주가 확 하루 만에 가니까 네. 그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거는 이제 뭐 저희가 도움은 드릴지라도 답은 못 드립니다만 네.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럼 진짜 이번에 인수될 기업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막을 한번 들어가 볼 거죠. 네. 이막. 네. 자, 그 글로벌 컨텐츠 전쟁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서막,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등장과 함께 글로벌 시장을 확대가 서막으로 네.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1막으로는 빅식스, 새로운 미디어 업체 빅식스를 소개를 네네. 해드렸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 그 대형 M&A는 일단락이 됐고요. 네네. 그게 2019년 그리고 2020년 초반까지 이루어지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조금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넷플릭스는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꺾어졌을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거의 1년 하고도 벌써 2개월, 3개월 되고 있는데 네네. 거의 심폐소생술이 아니고 그냥 산소공기를 아주 제대로 꽂아주는 상황이라 네. 넷플릭스도 유지되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 버티고 지금 이제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다시 확대됐을 때 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을 인수를 본격화한 게 바로 2021년 5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역사적이네요. 아마존도 그렇기 때문에 MGM을 인수한 거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그 2막의 시작은 바로 그 AT&T가 네. 워너미디어를 분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디스커버리를 합병한다 이렇게 발표한 게 벌써 시작이고 네. 그게 5월 17일이죠. 월요일 네. 날 AT&T가 그 발표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열흘 정도 뒤에 5월 26일 날 아마존이 MGM을 인수한다고 그렇죠.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워너미디어하고 디스커버리 합병권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AT&T가 보유하고 있는 워너미디어를 이제 별도 회사로 이제 분리를 한 다음에 네. 거기에 디스커버리를 합병해서 어저께 회사명이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 회사명이 네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누가 기네요. 부를지 참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런 거 들을 때마다 누가 앞에 올지 누가 어떻게 정했을까 이거. 큰 놈이 앞에 오는 거죠. 그쵸. 워너브라더스가 크니까. 네네. 왜냐하면 워너브라더스, 그러니까 워너미디어 시가총액은 거의 한 9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네네. 디스커버리는 이번에 인수할 때 한 430억 달러 정도 주기로 해가지고 2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많이 그리고 이 차이나요. 두 개 기업의 합병 가치는 시장에서는 1,500달러 정도? 1,500억 달러 1,500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처음에 AT&T가 이 워너미디어를 인수할 때 894억 달러인가 주고 샀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인수하는 과정이 한 3년 정도 걸리면서 사실 네. 그걸 이제 잘 못 써먹었죠. 네네. 돈을 많이 날려먹은 거랑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조금 뻥튀기도 있고 해서 한 1,500억 달러 정도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워너브로스의 영화도 최근에 저희가 본 기억이 별로 저는 없어요. 그래서 워너미디어하고 디스커버리가 합병하면 현재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고객 수가 한 7,9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7,900만. 네, HBO Max가 한 6,400만 명 정도 되고 네네. 디스커버리도 한 1,500만 명 정도 되니까 합쳐서 7,900만 명 정도 되는데 2억 명이 넘은 넷플릭스하고 네네. 또 1억 명이 넘은 디즈니요. 디즈니하고는 여전히 비교가 안 되는 그렇죠. 정도 차이죠. 근데 3위권이고 그 외애들은 별 볼 일 없어요.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네네. 자체가 뭐 애플 정도가 한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애플은 사실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락인하는 효과만 가져가려고 네네. 하는 거라서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AT&T는 큰 결정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몸집을 좀 줄여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주가가 벌써 한 3년째 맞아요. 3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네네. 오르지 네. 못했거든요. 네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AT&T가 워너미디어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거의 40달러까지 가다가 야 이제 달리는구나 네. 했는데 영화를 제대로 못 팔아먹더라고요. 어. 그래서 주가가 다시 뒷걸음질 쳐서 네. 20달러 대까지 빠졌다가 아하. 엘리엇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뭐 이제 네네. 계속 거기서 막말로 쑤시는 거죠. 네. 얘네 이렇게 해갖고 되겠어? 네네.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이 분리 합병도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엘리엇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네네. 오. 요건 또 별도 얘기니까 그만하고 얘기가 빠지면 정신이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AT&T는 2014년 5월에 다이렉TV 그 위성 방송 업체 2위 업체를 인수했다가 네. 얘도 사실 올해 총과 분사했어요. 네. 얘도 장사 뭔가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시너지가 별로 안 나서 네네. 내쳤고요. 어, 네. 네. 여기에 의해서 워너미디어도 내쳤는데 그럼 AT&T는 이제 뭐 할 거냐? 네. 다시 통신에 집중한다. 통신에 집중. 어.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집중하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네네. 아닐까 싶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으로 5월 26일 날 이제 아마존의 MGM 인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5월 18일 날 인수 논의가 처음에 보도가 됐었죠. 네. 아마존이 MGM 인수를 준비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때 기사에 보면 같이 나왔던 게 두 개 업체가 또 있어요. 인수 업체로 네. 호명이 됐던 게 네. 어디가 있을까요? 애플하고요. 컴캐스트. 아 그래요? 네. 얘네들도 우리도 관심이 있는데 그리고 얘기를 사실 하고 있었어요. MGM에 대한 거는 책 소개하겠습니다. 책 소개. 제가 작년 5월에 출간한 책인데 여기에 MGM이 한 2페이지 정도로 실려 있어요. 네네. 네. 이제 매력적인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 컨텐츠 회사로 네네. 봤을 때 MGM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가 입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이 안에 담았었고요. 라이온스 게이트도 사실 이 안에 네.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 자세한 얘기는 이 책을 통해서 더 보시면 되고 네. 그 이야기를 토대로 지금 설명을 좀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설계타다고 달라고. 네.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MGM 그래서 한 그때 나온 얘기는 7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 사이에 네네. 얘기 중이다 했는데 애플하고 컴캐스트는 60억 달러 미만으로 불렀대요. 근데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돈 얘기로 되죠. 그렇죠, 모든 그렇죠. 네네. 기승전 가격. 그쵸. 네. 그렇죠? 근데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가격 외에 요인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어떤 거? 뒤에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MGM 얘기가 네. 재밌어요. 어. 라이온스 게이트보다 어떻게 MGM 얘기를 더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MGM이 더 재밌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MGM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홀딩스라는 회사고요. 네네. 이게 홀딩스가 그 지주 회사고 네. 그 밑에 MGM 스튜디오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주 체계로 해놓고 네. 영화 만드는 회사는 밑에 따로 네네. 있는 거고요. 이게 역사를 훅 이렇게 되돌려 봤더니 1924년에 마커스 로우라는 사람이 네. 세계 영화사를 인수해서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근데 제가 M과 G. 전에 말씀드렸지만 MGM이 이게 영화사 이름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 네네. 이름이에요. 이게 어. 메트로라는 영화사, 골드윈이라는 영화사, 메이어라는 영화사를 얘네들이 되게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1920년대 미국의 영화사들이 엄청 많이 네네. 나타났는데 네. 뭐 영화를 찍는다고 그게 다 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영상기도 기술도 많이 후진고 해서 네. 어려웠을 테니까 세 개를 딱 샀네. 네. 그래서 한 회사를 만들어서 MGM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어. 근데 그때는 아마 이름을 다 불렀을 거예요.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이렇게. 네. 그러니까 결국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도 뭐 WBD 정도 뭐 되지 그렇게 될것 않을까. 같아요. 네. 나중에. 네. 그러네요. 어쨌든. 네, 세계 영화사 이름을 따서 합치고 나서 빵 터진 영화가 네. 벤허. 배너는 배너는 지금도 명작이라고 네네. 하잖아요. 네. 1925년에 나온 배너가 이제 터지면서 오. 영화사를 세 개를 합쳐서 1년 만에 대박 영화를 하나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당시엔 사실 저도 이제 70년대생이니까 어렸을 때 극장 가면 네. 이 사자가 우는 영화가 진짜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 지구본 유니버설 네. 스튜디오하고 네네. WB 워너브로더스하고 네. 요런 애들이 다 하잖아요. 네네. 엄청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자가 안 보여요. 맞아요. 그게 바로 MGM이라는 영화였고요. 음. 영화사였고 네. 대표 작품으로 보면 배너
네. 말씀드렸고 007 있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있대요. 아 이것도 네. 와. 그 사랑은 비를 타고 와 진짜 역사적 명작. 집하고. 와 역사의 명작 다 갖고 네, 있네요. 근데 1940년대까지 최고의 전성기를 이뤘대요. 이거 지금 말씀드렸던 영화들이 대부분 1950년대 전후해서까지가 네. 제일 좋았고 네네. 1980년대 반짝하고는 이제 접은 거예요. 기울었어요, 영화사가. 아무튼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지분에 대한 얘기도 많았을 거고 인수합병도 있었고 적대적으로 덤빈 사람도 네네. 많았을 거고 주인이 계속 많이 바뀌었을 네네. 건데 현재는 이게 비상장사고요. 네. 세 개의 그 투자 회사들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앵커리지 캐피탈, 하이랜드 캐피탈, 솔로스 얼터너티브 에셋 매니지먼트 이런 세 개의 회사가 네네.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뭘 하려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조사를 해서 요번에 새로 좀 찾아봤더니 MGM은 누구나 그렇죠. 피인수 기업은 네. 돈을 많이 받고 싶죠. 그렇죠. 네. MGM은 딱 얘기했던 게 네. 우리 100억 달러 정도 주면 좋겠는데 아, 한 거죠. 네. 네. 근데 다들 장난해? 아까 말씀드렸죠. 애플이나 60, 컴캐스트는 얼마? 60억, 60억 70억 달러 정도 네. 생각한다고 네네. 했고요. 아마존은 처음에 70에서 90억 정도 생각한다고 했어요. 네. 일단 간극이 한 20억, 30억 달러 나죠. 네. 그러면 일단 어디로 쏠릴까? 일단 아마존은 아마존을 쏠리겠죠. 당연히 가요. 근데 적게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걸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아 그거 언제쯤 알려주실 거예요 진짜. 앞에 얘기가 너무 재밌어. 네.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1986년 기준으로 해서 이전 영화에 대한 판권이 없대요. MGM이 왜요? 다 팔았대요. 아 상황 안 그러니까 좋아서. 영화사가 어려우니까 판권을 다 넘긴 거예요. 아. 방송사에 넘기고 뭐 네. 네트워크 회사에 넘기고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판권 그러면 없으면- 최근에 한니발 드라마로 나오는 거 그런 것도 그런 것도 다 판권을 파는 거죠. 그거 이제 활용해서 너무 아깝다. 리메이크 이런 걸 하는 네네네.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미국은 또 워낙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게 워낙 그쵸. 또 네. 거래도 활발하고 네네. 또 그 법적으로 관리가 잘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007 네. 네. 지금 MGM 하면 검색해 보시면 다 뭐 나와요? 007로 007만 네네. 나오죠? 네. 배너가 이거- 있는데. 이거의 지분 다 가지고 있을까? 아 그것도. 다들 007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긴 네. 그 우리가 30년 동안 MGM을 잘 못 봤는데 뭐 네. 있었겠지만 잘 네. 못 봤는데 그 동안 걔네가 뭘로 먹고 버텼겠어요? 뭐 그 뭐야 지적재산권을 뭐 빌려주기도 했겠지만 네. 그런 수수료도 받았겠지만 정 안 되면 팔기도 했겠죠. 많이 네, 팔기도 네. 했겠죠. 그게 현재 그래서 MGM이 들고 있는 007의 판권은 50%래요. 근데 이거는 또 회사 어려움과 상관없이 네. 나머지 50%는 누가 들고 있느냐? 누구예요? 이 처음에 007 영화를 만든 제작자의 아들딸 네네. 네. 돌아가시면서 네. 준 거예요. 넘겨줬어요. 그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그 두 경우가. 분이 네네. 지금도 뭐 주인공 캐스팅부터 시작해서 다 관여한대요. 아 진짜요? 그리고 이 가격이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네.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MGM에서 007을 이용한 테마파크도 고민을 했대요. 왜냐면 수익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쵸, 네네. 근데 안 돼. 그 두 두 사람이. 007 가치 떨어져. 그래서 그 가치를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와. 자, 그러면 여기서 판권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드리면 현재 이제 판권을 갖고 있는 게 두 사람인데 바버라 브로콜리, 네네. 브로콜리, 브로콜리? 네. 네. 그리고 마이클 윌슨 이 두 사람이 들고 있는데 이 미국 영화 제작자 그러니까 아버지인 엘버트 브로콜리로부터 이 두 사람이 받았어요. 왜 네. 근데 성이 다르지? 따단 배다른 형제. 007이 처음에 나왔던 게 1962년이라고 해요. 닥터 노 시리즈 네. 1편 나왔을 때 이 시리즈 처음으로 소설을 영화했던 게 이제 엘버트 브로콜리라는 분이었고요. 네네. 네. 이게 이언 플래닝의 소설을 영화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뉴욕 출신의 브로콜리가 영화하면서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근데 계속 영화를 만들면서 1999년, 96년에 사망하고 나서 이제 넘겨주고 나서는 네. 이 두 아들과 딸이 관리를 잘 해왔대요. 그러면 결국 다니엘 크레이그는 그분들이 뽑으신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후보를 몇 명 뽑잖아요. 그렇겠죠, 항상 그렇죠. 네네. 5명 정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그 연기자들한테 먼저 물어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오케이 하는 사람을 쓸 텐데 물론 이제 오너들이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이걸 알고 나니까 그
그 누구죠? 그 영국 배우, 그 흑인 배우 항상 물망에 오르는 아 영국 흑인 배우?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이 페스트 앤 큐리어스 홉스앤 거기에 그 네. 스피노프에도 나오신 분. 그리고 그 로버트 영화 뭐죠? 거기에도 나오신 분인데 가격으로 다시 그쵸, 돌아갈게요. 그쵸, 네. 네. 애플하고 컴캐스트가 아까 가격 그 관심 보였다 했잖아요. 네네. 60억 달러 정도. 네네. 근데 그 30억 달러 정도의 갭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007의 지분, 판권율 차이로 보여져요. 네네. 그러니까 야 이거 니네 판권 50%밖에 없으니까 네네. 좀 깎자. 음. 60억 달러 정도 줄게 우리가 음. 라고 네. 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아마존은 우리가 그걸 더 사면 우리는 어차피 사업 확장보다는 서비스 락인 효과를 위한 그렇죠. 거니까 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그래 우리 그거 활용할 수 있으면 하면 되니까 음. 그래 우리 더 줄게 네. 라고 접근을 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84억 5천만 달러로 결정을 한 건데 음. 문제는 아마존이 욕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에 인수했으면 야 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그쵸, 해보고 싶고 네네. 우리 예를 들면 프라임 전용으로 스피노프 같은 거 좀 해보면 안 돼? 네, 라고도 네, 할 네. 수도 있고 네네. 근데 과연 이 두 분이 오케이 할까? 아. 아하. 그쵸.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기존에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아마존이라고? 니들이 뭔데? 우리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테마파크도 안 만드시는 분들이. 그쵸. 테마파크도 안 되죠. 안 하시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게 테마파크의 어떤 어트랙션을 안 만들었다는 게 사실 놀랍기도 하죠. 네네. 왜냐하면 슈퍼맨도 그렇고 뭐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도 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면 트랜스포머도 네. 맞아요, 맞아요. 어트랙션도 다 있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사업화를 안 한다는 건 되게 의아한 거죠. 미국에서 그것도. 그러니까요. 근데 한국도 아니고.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MGM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두 분의 승계자들의 입김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와. 아마존에서 인수 후에 좀 잡음이 있지 않을까? 음. 아니면 잘할 수도 있어요. 잘할 사실. 수도 있죠. 네, 아마존이 네. 다 용인해줄게 대신에 어. 우리 여기서 틀게만 해줘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좀 기준을 좀 두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자꾸 이러시면 프라임 서비스 안 해드립니다. 평생 무료? 평생 무료인데? 하루 배송 안 드려요. 막 이러면서 주문하시면 일주일 걸릴 거예요. 막 이런. 그렇죠. 아유, 농담이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두 분은 포인트는 그거더라고요. 007은 극장에서 개봉한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작년 2월인가 3월, 4월인가 근데, 네. 개봉하기로 했었잖아요. 이게 네네. 스펙터 이후에 지금 네네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거의 이제 다니엘 크레이가 마지막 맞아요. 네, 007이니까 그쵸, 그쵸. 그게 원래 8월 연기했다가 11월 연기했다가 올해 초 연기했다 지금 올해 가을 정도로 지금 네. 다시 네네네. 연기했잖아요. 네. 그럼 영화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다? 근데 오너가 그걸 자꾸 싫어? 어, 제대로 와 개봉할 이거 거야. 진짜 좀 힘들 수 있겠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거 좀 포인트를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같이 이게 그 사실 이 미디어 얘기 이야기. 들으면 아마존 주주분들은 되게 속상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되게 속상해서 그런 거예요. 야. 지금 이게 007을 자주 보고 싶은데.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런 그 진짜 큰 돈 들여서 사온 네, 거잖아요. 네. 그럼 이 큰 돈 들여서 사온 게 다들 합심해서 으쌰으쌰 뭐 해보자.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뭐 이거 하시죠 안 돼요. 저거 하시죠 안 돼요. 같이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돈 쓴 만큼 그것도 많이 주고 샀는데 그렇죠. 이게 오히려 와 좀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뭐 이건 뭐 주가 하락 요인은 아니고 네, 워낙 돈 네, 잘 버는 네, 아마존이니까. 근데 뭔가 중간중간 계속 불협화음 나오면서 보면 약간 네. 발목 잡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것도 살펴보시면 재미가 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이제 MGM 얘기는 드렸고 MGM 이게 진짜 제일 재밌다. 좀 알짜는 아니지만 그래도 쓸만한 영화사는 이제 하나 사라졌어요. 할 이유가 없어요. 네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꽂힐 수 있는 업체가 어디냐? 바로 라이온스 게이트를 뽑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MGM하고 가장 매력적인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사실 라이온스 게이트 잘 모르세요. 사실 그러니까 라이온스 게이트예요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네. 그게 뭔데? 네. 라이온스 게이트가 캐나다의 밴쿠버에 가보시면 라이온스 게이트가 실제로 있어요. 사자가 문양이 있는 네, 그 오. 다리수. 네. 그 이름을 따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제 내피셜입니다. 네네. 왜냐면 영화사가 밴쿠버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요? 설립된 게. 그럴 수 네네. 1997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설립이 됐고 현재는 캘리포니아의 산타모니카에 본사를 두고 있답니다. 좋은 곳이죠.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그 극장에 가시면 영어로 이제 푸른색 바탕에 금색, 은색 기준으로 해서 라이온스 게이트
네. 그 영화사 명만 나오고 쓱 사라져요. 네. 대부분. 네. 근데 대표작 저번에 말씀드렸더니 네. 깜짝 놀라셨던 게 뭐였었죠?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저거죠. 라라랜드. 라라랜드. 네, 국내 팬들한테는 라라랜드로 가장 많이 그렇죠, 알려져 네. 있고 시카리오. 시카리오도 라이온스 게이트예요? 네, 시카리오 1편. 와 1편 이거 완전 명작인데. 네, 와. 시카리오. 3편도 아마 촬영 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것도 3부작이거든요. 네. 제가 2편은 지나가는 영화였어요. 아 그쵸 이 그쵸. 스토리를 풀어나고 맞아요. 네. 3편이 정말 기대돼요. 어. 그게 원래 예전 같았으면 아마 올해쯤 나와야 될 텐데 아마 올해 말이 내년쯤 되지 않을까? 지금 검색해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 좀 안타까워 있고 그리고 많이 아시는 거 네. 아메리칸 사이코라는 영화가 네. 있었어요 예전에. 네. 저기 배트맨. 크리스찬 베일. 크리스찬 네, 베일의. 네, 맞아요. 그것도 완전 초명작인데. 네. 그 영화도 여기 거고 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뭐 Now You See Me 그 마술. 네, 마술하는 거. 네. 되게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아니, 네. 여러분들 오해하시겠지만 제가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 네. 다 들어있어. 진짜 아. 신기하다. 와, 네. 그리고 트와일라이트 야, 트와일라이트. 와, 네. 그리고 헝거 게임 와 진짜 대박이다. 거기에 와 놀라면 또 놀라. 명작 중에 하나 람보. 오 람보. 와. 그러니까 그 스파이럴이라는 스피노프 작품이 이번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난주 네. 저희 미팅할 때.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아기자기한 네, 영화를 만드는 그러네요. 회사예요. 그러네요. 근데 되게 트렌드를 잘 네. 겨냥하는 곳인 것 그리고 같아요. 나이브스 나이브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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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브스 그 아웃. 얘기가 제일 진짜 컸죠. 좋아요. 저희 얘기했을 때. 나이브스 아웃. 그러니까 코미디, 뭐 로맨틱 코미디, 네. 일반 코미디, 스릴러, 호러, 또 가족 영화, 음. 패밀리 무비, 네네. 그리고 음악, 네. 라라랜드 같은 네. 음악 그쵸, 영화 그쵸.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상당히 다채롭고 네. 그러네요. 또 수익성이 좋은 거예요. 그쵸. 1억 달러 이상을 주고 영화 찍잖아. 그 적은 돈 들여서 가성비. 가성비 있잖아요. 네. 가성비 와. 그 가성비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라라랜드가 2016년 12월에 개봉했었는데 네. 이게 3천만 달러로 찍었대요. 네. 그리고 얼마 벌었게요? 4억 4,500만 달러니까 열세 13배. 열세 배, 열세 배. 거의 14배, 와. 거의 15배죠. 예, 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와. 이런 영화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2019년 5월에 개봉했던 존 윅 페러벨룸 네. 예. 이게 7,500만 달러로 만들었는데 3억 3천만 달러를 벌었대요. 아, 오. 이것도 거의 5배, 어. 4배 넘고요. 그리고 가장 핫한 거 2019년 11월에 개봉한 나이브스 아웃. 네. 제가 사실 이거 진짜 돈 안 들었을 것 맞아요. 같은데. 지금 저 예산일 것 같아요. 진짜 돈안 제가 들었어. 책에다가 난 이 회사를 꼭 써야겠어. 이 책에 제가 라이온스 게이트를 쓴 이유는 네. 이거예요. 나이브스 아웃. 어. 이런 영화를 어떻게 만들지? 네. 어. 이 영화가 4천만 달러로 만들었는데 네. 3억 달러를 벌었어요. 오. 대박이죠. 와. 그러고 나서 바로 2편 제작 고 네네. 결정됐고. 오. 대박인 겁니다. 그러면 라이온스 이제 게이트. 네. 라이온스 게이트는 사실 근데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요. 2015년인가 상장을 했는데 오.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는 30달러 넘어가다가 네. 제가 이 책을 쓸 때쯤에 7달러까지 빠져요. 엄청 빠졌네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 이슈가 있었고 네. 흥행작이 좀 라라랜드가 터지고 나서 없었어요 한동안. 아.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패한 영화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음. 최근에 봤더니 18달러까지 어. 올라갔고요. 네. 주가는 알아서도 챙겨보시기 바라고. 자, 이 업체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새로운 사업이 뭐냐면 우리도 컨텐츠를 활용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테마파크를 해보자. 아. 여기도 네. 테마파크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 2019년 7월에 네. 네. 마카오에다가 네. 아시아 최초의 실내 영화 테마파크 어허. 라이온스 게이트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네네 그쵸. 마카오 가면 이것만 네. 하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왜 하필 또 19년이야? 만들자마자 팬데믹도 맞아요. 터져가지고. 네. 와. 그리고 이것도 잘 모르시는데요. 우리나라 제주도에 그 복합 리조트 만들고 있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신화월드라고. 네네 아, 네네. 네네. 예, 알아요. 근데 거기에 라이온스 게이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진짜. 들어온다고요? 아니면 들어왔다고요? 아니 들어오기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네네. 오. 왜냐하면 이제 홍콩 회사가 지금 그 사업을 하는데 네네. 홍콩 회사가
뭐 영화 엔터테인먼트 사업 돈이 안 되니까 지금 네네. 사업을 중단하고 있어요. 네네. 돈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죠. 네네. 근데 세계 최초의 실외 테마파크가 생기는 거죠. 라이온스 게이트 엔터테인먼트의 네. 테마파크가 한국에 생긴다. 제주도에. 네. 아. 그래서 원래 이 책이 제대로 나오고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저희는 갈 수 있었어요. 네. 라이온스 게이트 그러니까요. 테마월드에. 그러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와. 이번에 못 가고 빠르면 올해 안에 사업을 시작한다 하면 내년쯤에나. 네. 근데 모르죠. 이게 한번 자빠지면. 그니까요. 잘 안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네네. 그래서 라이온스 게이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다채로운 컨텐츠와 경쟁력이 있는 그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탐을 내고는 있어요. 실제로 여러 업체들이 네.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책에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애플도 있고 컴캐스트도 있고 얘기들을 했어요. 네. 우리 좀 해볼까? 그래서 라이온스 게이트도 가장 이제 집중될 것으로 보여요. 네. 입질이. 네. 그래서 그래. 그 포인트에서 좀 살펴보시면 이렇게 영화를 제대로 만드는 그 스튜디오가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없어요. 어. 네, 실제로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MGM 넘어갔고요. 라이온스 게이트 영화사 중에는 혼자 살아있는 영화사 중에는 라이온스 게이트밖에 없다 보시면 돼요. 대형 네. 사이즈를 갖춘 게. 네네. 그럼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 디스커버리도 갔고요. 네. 네. 라이온스 게이트도 갔고. 그럼 어디? 뭐가 있어? 하나 남았어요. 뭐가 있죠? 바이아컴 CBS. 아. 네. 사실 저는 이 기업을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는 사실 잘 안 알려져 있는데 CBS는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CBS 많이 들어봤죠. 네네. CBS, ABC, NBC가 사실 미국 공영, 네. 네. 공중파였잖아요. 네, 대표적인. 공중파. 근데 얘네들이 다 삐리리 해갖고 다 지금 인수합병 되면서 이제 합쳐졌는데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아컴 CBS가 기존에 그 어디였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패러마운트. 네네. 아, 네. 패러마운트하고 그 CBS를 합쳐서 지주사로 만든 게 바로 바이어컴 CBS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미디어 거물이라고 하는데 썸너 레드스톤 네. 이분이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시다고 하는데 음. 파라마운트하고 CBS를 사고 몇 개의 업체들을 사가지고요 바이어컴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요. 아, 이 네. 안에 MTV도 있고요. 아, 네네. 네, 오. 몇 개의 추억의 채널들이 MTV. 있어요. 네. 네, 추억의 MTV. 그러네. 진짜 추억의 MTV입니다. 네, 추억의 90년대 MTV. 초반에 MTV 안 보면 진짜 그쵸. 뭐 그래. 아, 그랬었어요. 그래. 결국은 그럼 비아컴 CBS는 파라마운트 픽처스하고 픽처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매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실은 얘는 자체적으로도 네. 네. 할 수가 있는 생존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네. 왜냐면 영화사도 갖고 있고 공중파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구색은 갖췄는데 규모의 경제가 안 돼요. 그렇- 지금 네. 밀렸어요. 네네. 계속 밀리는 거죠. 사실 되게 여기도 유서 깊은 기업이라서 네. 패러마운트 픽처스도 이제 1912년에 만들어진 회사고 산 네 그리고 CBS는 CBS도 1952년에 네. CBS 안에 프로그램 판매 부서가 하나 생겼는데 CBS 뭐 세일즈 뭐 이런 네. 네. 부서가 생기면서 이게 독립을 했대요. 음. 그 회사가 지금의 CBS하고 영화사 패러마운트가 합쳐지면서 하나의 회사가 됐는데 재밌는 건 여기는 인수했다가 야 별로 시너지 안 나. 그래서 팔았다가 네. 네. 나중에 그 썸머 레드스톤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사요 얘네 둘을. 그래서 다시 합병해요. 그래서 이름이 바이아콤 CBS가 됐어요. 그게 2019년 12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네. 됐어요. 그러니까 따로 있었거든요. 바이오컴하고 CBS 따로 있다가 합쳐지면서 바이오컴 CBS가 됐어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우리도 미디어 전쟁에 뛰어들 거야 라고 했는데 웬걸 딴 애들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패러마운트 픽처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트랜스포머가 제일 유명하고요. 네. 요건 제가 다음 시간 영화사 이야기할 때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러다 보니 바이아컴 CBS도 덩치를 불리기 위해서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뭘 고민하냐? 네. 2019년 12월에 재합병을 한 다음에 야 우리 디스커버리를 살까? 라이온스 게이트를 살까? 네네. 네. 딜을 했어요. 네. 근데 안 맞아 들어간 거죠. 가격이 안 맞았을 거고 네네.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영화사가 있는데 굳이 영화사를 또 사야 돼? 이런 얘기도 있었을 수도 네.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서 어그러졌죠. 그래서 여전히 라이온스 게이트는 혼자 자력갱생? 네. 혼자 유아독전 이런 식으로 네. 가고 있는데 네. 누군가는 살 거라고 보여요. 그렇게 그래야만 진짜 탐나네. 살아남을 거예요. 그러게요. 네. 나한테 돈만 있으면 내가 라이온스 게이트는 진짜
보니까 일단 네. 싸요. 그 비아콤 CBS가 277억 달러 시가총액이, 근데 라이온스 게이트는 39.5억 달러, 한 40억 달러 안쪽이니까 두 명만 더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고민을 잘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라이온스 게이트하고 바이아콤 CBS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글로벌 컨텐츠 전쟁, 특히 스트리밍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주류로 되면서 네. 사실은 서비스가 다 파편화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등장하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로쿠. 아, 그니까요. 네. 제 이 로쿠가 그 많이 듣긴 듣는데, 네. 그러니까 눈에도 많이 걸려, 귀에도 많이 걸려. 근데 네.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기자분이 용어를 잘 쓰셨더라고요. 파편화. 그러니까 기존에 스트리밍 서비스가 업체별로 되면서 네. 한 군데, 두 군데, 전에 말씀드렸죠, 두 군데 이상의 서비스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 그렇죠. 네, 미국인 네. 대부분이. 네, 네. 왜냐하면 다 이게 차별화돼 있잖아요, 콘텐츠가. 맞아요. 이거 따로따로 보기가 너무 귀찮고 그쵸. 불편한 거예요. 네. 네. 근데 로쿠가 그걸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거죠. 로쿠는 이제 스트리밍 플랫폼 업체인데 네. 디바이스도 같이 팔아요. 그러니까 OTT 셋톱박스를 팔더라고요. 네네. 그 이걸 사서 인터넷에 연결하면 이걸 켜놓으면 그 안에서 디즈니도 채널 돌리듯이 선택해서 보고, 넷플릭스도 채널 돌리듯이 선택해서 보고, 오. 네. 훌루도 선택해서 보고 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걸 연결해주고 그래서 수수료를 받는. 아. 오. 그러니까 수수료 기반 사업 하나, 그리고 이 셋톱박스 판매 수익, 네네. 이 두 가지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가 없어서 네. 저도 네. 벌써 로쿠를 본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음. 계속 보지만 계속 도대체 얘는 작동이 어떻게 되는 거지? 도대체 뭐냐고. 그래서 블로거 분들이 많이 올려주셔요. 네네. 이걸 실제로 작동하는 것까지 보여주시는데 음. 이게 한국 사람은 직접 안 해보면 성이 안 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느낌이 안 오는 거죠. 네. 제가 설명은 하지만 음.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잘 모르겠는데 네.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봐도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해봐야 알지 그거를. 그렇죠. 네. 하지만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디즈니 따로 가입해, 넷플릭스 따로 가입해, 뭐해, 로쿠 해, 로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뭐 스포츠도 되고 막 네. 다 되는 거죠, 그냥. 그렇죠. ESPN도 볼 수 있고, 홀루도 볼 수 있고, 디즈니도 플러스도 보는 거고 한 번에 한 화면에서. UI는 되게 후졌대요. 아. 그냥 버튼만 있는 거예요.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게. 심플하게.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또 딴 얘기인데 유지스탁 있을 때 그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잖아요. 네네. 그때 로쿠를 제가 한번 담았다가 수익률이 한 달 만에 50%가 난 적이 있었어요. 오, 네. 물론 이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네네, 돌리는 네. 건데 네. 그걸 보고 대박인데 이 회사는 계속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허. 그렇게 계속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맞아요. 와. 그게 되게 조그만 불편함이긴 한데 네. 이걸 한번 쓰면은 다시 예전으로 못 돌아갈 네.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오. 락인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쓰면 되는데 굳이 네. 내가 일부러 다 해야 돼? 맞아요. 이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와. 로쿠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2막은 올해 안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네. 2막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치고받겠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치고받으면 어떻게 될 것 그럼 같아요? 소비자가 되게 유리해지겠네요. 그럼요. 소비자한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MGM 인수합병에 대해서 걸림돌이 하나 있는 게 독점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네네. 네. 제기를 해요. 독점 이슈를 제기하는데 사실 근데 영화나 콘텐츠 관련해서는 별로 아마존이 포션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요. 네. 단독점 이슈는 거의 없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유리한 입장은 디즈니, 음. 월트 디즈니가 가장 앞서 있다고 보고, 가장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건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뭔가 구멍을 찾아서 지금 고민 중인데 네.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게 게임이래요. 온라인 게임. 게임? 그러니까 그 채널에서 네. 게임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제 네. 거기서 게임을 유독 게임하게끔 음. 하려고 하는 건데, 엔터테인먼트라는 사업 분류로 보면 엮이지만 네네. 네. 그건 산업을 보는 사람이 보는 거고, 그렇죠. 영화 하는 사람이 게임을 좋아한다는 거는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죠. 네. 사실 저도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귀찮아. 맞아요. 영화 보면서 상상하고 막 우와 이렇게 보고 네. 있는 게 좋지, 게임 하면 짜증 나잖아요. 안 돼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어렵지 않을까? 네. 2020년 게임 출시를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아하. 과연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지는
내년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오늘은 네. 제 이막에 대한 말씀 드렸고 다음번에는 한번 영화사 미국의 주요 영화사 사실 지금 라이온스게이트가 빅6 안에 못 들어요. 네. 네. 7번째 영화사예요. 아, 네. 그럼 이 빅6 영화사 빅6에 대해서 한번 영화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더 드릴게요. 그럼 그 영화사별로 다 모기업은 뭐 같은 기업일 수도 지금 있고 아닐 수도 말씀드렸던 있고. 기업들이 다 나와 있어요. 다 근데 이제 정리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 영화사는 어디 들어가 있는지 네, 그렇죠. 그거를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전체적인 네. 와. 정리가 한번 되지 않을까. 오, 이거 진짜 좋아요. 저희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가 글로벌 미디어의 완결편이에요. 이거는. 그러게요. 이건 헝거 게임보다 더한 거예요, 진짜. 너무 위대한 거예요. 진짜 이거 하나 보면은 스트리밍 헝거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진짜 와,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걱정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저는. 네. 이게 3편 하고 나서 다음에 뭐 얘기하지? 이렇게 벌크업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영상 공개되면 네네. 좀 많이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진짜 예, 이건 이 벌크업을 해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어떡하지? 이제 이거 헝거 게임의 후유증이 남는 거야. 이게 뭘로 하지? 네,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앞서고 너무 있습니다. 걱정하지 네. 마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뭐 수다 떨듯이 얘기했던 네. 그 수많은 아이템들 가운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와,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글로벌 미디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종결이 예상되는 시점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몇 개 남지 않은 매물이 이렇게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드렸어요. 이거 진짜 이거는 이 이야기 자체가 돈이에요, 그냥. 맞아요. 와, 이런 이야기를 저희 종목 자판기 안석훈 부장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월급 루팡즈 이번 시간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